코 밑에도 가까이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굴려주기도 하고, 특히 인중과 맞닿는 부분은 헤라를 양손으로 받쳐주고 깔끔하게 빼주고, 똥이 일어나면은 두 눈 부릅뜨고 제거합니다. 스킬은 없나요? 있어요. 근데 못 따라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 따라합니다. 수많은 입시생들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가르쳐 봤는데 단 한 분도 따라한 적이 없어요. 안 보여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눈, 코, 입 개체 만드는 영상에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올라올지 모르고요. 작업을 할 때 초반 과정에는 숲을 봐야 된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밀도를 올릴 때는 숲 그만 봐라. 나무 봐라 하거든요. 나무를 본다는 거는 디테일을 더 보고 보풀을 없애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큰 빌에 놓친 상태에서 이만큼 다 해놨다 쳐보세요. 무슨 의미예요? 다 해집어야 되는데. 제가 작업하는 걸 보면 한 군데 완성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곳저곳 손을 막 분산시켜요. 그게 제가 집중력이 막 물론 문제는 있어요. 하나에 집중을 못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시선을 분산시키고 내 작품에 매몰되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업하지 않으면 어차피 싹 다 고쳐야 된다. 눈이 정말 좋은 사람이 한 곳을 완성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먹을 태생입니다. 오로지 관찰로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입시생들은 시간이 되면 이때부터는 진짜 완성해야 돼 이게 있긴 해요. 저는 그게 좀 빠른 편이긴 하고 2시간 정도 과정까지는 뭘 확정 짓기보다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틀린 거를 찾아주는 틀린 그림 찾기 시간이 있어야 된다. 2시간 이후부터는 저 완성 생각해요. 굉장히 빠른 것 같죠? 2시간부터 완성 생각하면 아니에요. 4시간 딱 맞았다가 제가 2시간부터 완성 생각해야지. 여러분들 완성에 대한 이 타이밍은 굉장히 빨리 찾아와야 된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요. 입술도 끝난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어둠 속에 숨겨진 보풀들이 있었어요. 헤라를 90도로 예민하게 넣지 않으면 막 각도를 좀 더 틀어가지고 넣고 하면 나중에 입을 살짝 벌린 것처럼 표현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헤라는 90도로 넣어야 돼요. 90도로 넣어서 위로 빼주고 아래로 빼주고. 또 하나 떡밥 드리면 면 4개의 개념이 있는데 그 면 4개도 나중에 영상 올리면 꼭 보세요. 딱딱한 부분은 손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고리 헤라를 이용해서 정리해 주는 게 더 좋아요. 면을 이용해서 45도도 봐야 되겠죠. 45도에서는 콧볼을 잡아주고 그 위에 덩어리가 올라오는 것도 느껴지네요. 그리고 긁으면서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눌러주면서 정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눌러주는 정리는 흙이 굉장히 딱딱할 때 눌러주기도 하고, 어둠의 영역을 고의적으로 만들거나 뼈의 표현을 할 때, 골격의 표현을 할 때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은 흙 자체의 물성상 색깔이 어둡게 올라와요. 왜냐면 흙은 수분이 빠질수록 어두워지거든요. 이거를 단기적으로 겉에 있는 수분을 빼면서 색상을 어둡게 끌어올리는 거죠. 모델이 음영이 좀 세거나 피부톤 자체에서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알륜근 밑에나 광대뼈 밑면 부분이 어둠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피부색 자체가 어두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흙에서 표현할 때 눌러준 다음에, 너무 세게 눌러서 형태를 변형시키면 안 되고 살짝 눌러준 다음에 쳐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 굉장히 조명 바로 아래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어둡게 나왔거든요. 시험장에서 나오는 사진이라면 채점자는 이 사진을 보고 채점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맞춰준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혹시 3D 스캔을 하거나 석고를 떴을 때도 이게 어둡게 나오나요? 안 남아요. 이건 흙에서만 가지는 물성이에요. 툭 쳐서 올려주면 어떤가요? 색감이 좀 더 진하게 올라오지 않나요? 네, 이런 꼼수도 있다.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어두운 부분 쳐 올리면서 더 어두워지게, 밝은 부분은 밝은 부분대로 다 나중에 따로따로 더 찍어주고 모델에 맞게 그런 스킬을 쓸 수가 있다. 오른쪽은 내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은 그런 작업을 안 한 거고, 왼쪽은 음영의 작업을 한 건데 이쪽이 훨씬 더 음영이 세게 드러나지 않나요? 그리고 콧대 잡아주는 건 이건 스케치를 하는 게 좋긴 한데 저는 이렇게 눌러서 배가 보이는 빛 받는 부분 옆으로 살짝 눌러주고, 이때 제가 손을 이렇게 굴렸거든요. 하나의 면이 아니에요. 저 빛 받는 부분이 그냥 단면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장 높은 곳이 있고 굴러간다는 거예요. 중심선을 한번 그어줄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서 중심선 긋고 양대칭으로 봤을 때 안 맞는 부분이, 오른쪽은 양이 살짝 부족하고요. 왼쪽은 좀 넓은 것 같으니까 안으로 더 들어오게 할게요. 그리고 부드럽게 정리. 피규어 만드시는 분들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이런 사진 주면은 시간이 훨씬 단축될 거예요. 연예인 사진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취미로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연예인 만드신 분들, 와, 저 사람은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저런 사람을 비슷하게 만들어내는데 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당연한 거예요. 저도 연예인 만들면은 4시간 안에 이상 못 뽑아요. 그 사진이 똑같은 조명에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카메라로 모델을 돌려가면서 각도까지 막 이렇게 해주세요, 좀 더 고개를 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서 찍은 사진을
11장 보고하는 거 vs 내가 수집한 연예인 레퍼런스 400장 보고하기, 실물 사진을 보고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콧구녕 안쪽도 이쪽에서 보니까 정리가 덜 됐네요. 모든 각도에서 봤을 때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흙이 굳어가지고 손으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럴 땐 커다란 둥근 고리를 쓰면 훨씬 더 작업이 용이하겠죠. 어디서 사나요? 만들어야죠. 철사 사서 스크류브 하나 먹고 그 막대기에다가 실 감고 본드 붙여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특정 학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청소 날에 애들이 버린 거 주운 거예요. 가끔 궁금해하는 입시생들이 있더라고요. 이 학원과 무슨 유착 관계가 있냐?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저는 흑가백이라는 학원을 출강을 했어요. 지금은 학원 일은 아예 안 하고 홍대에 있는 흑가백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있는 원장님도 유튜브를 하십니다. 입시생 친구들은 뭐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홍보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보세요. 꼰대 같은 얘기인데 옛날에는 제가 입시할 때는 유튜브에 영상이 없었어요. 유튜브라는 게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컴퓨터에 있는 막 파일 뒤져가지고 선생님들 실기하는 그런 시범 영상 찾아서 곰플레이어 그 4시간짜리 영상 그거 주구장창 뒤로 감기 하면서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양질의 자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런 흑가백 TV나 그런 곳에서 올려주는 영상들은 저는 유료 영상이어도 충분하다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선생님이 만드시는 거고 그런 노하우들을 스스로 습득할 수가 있잖아요. 영상을 보면서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올리는 영상도 입시학원 강사할 때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올려도 안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전 지금 입시학원을 하지 않거든요. 이왕 한 거 조금이라도 입시생 친구들이 뭐 공부를 하고 도움을 받으면 좋으니까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회수 보세요. 돈 되겠습니까 이게? 요런 데 덩어리 정리할 때도 이제 뭐 크게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덩어리와 뭐 이 덩어리. 여기서도 일단 초반에는 단순하게 나눠놨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가장 높은 곳을 설정해주고 거기서부터 꺾이는 면들 하나 시켜서 면 4개를 잡아주고 이 안에서도 가장 높은 점과 꺾이는 부분 설정해주고 면을 부드럽게 굴려주는 거죠. 그거를 굳이 스케치하지 않고 바로 정리하면서 면을 굴려줄 수 있는 게 이 도구인 거예요. 꼭 요거 해야 되나요? 이걸로 해도 됩니다. 요거는 팔아요. 이건 홈이아방에서 헤라 뭐 몇 번조 세트 이런 거 하면은 하나씩 다 껴 넣어주는 거거든요. 요걸로 잡아줘도 괜찮다. 제가 입시할 땐 저 동그란 헤라는 없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요걸 썼거든요. 또 막 길게 쓰면 혼났어요. 손으로 못하는데 요거 써도 혼났고 손이 되면 요건 자연히 따라옵니다. 손의 감각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 귀 같은 거는 어떻게 하죠? 작은 걸로 세세하게 촘촘히 정리해주면 됩니다. 대상을 안 보고 정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대상을 보면서 더 닮게 하면서 완성도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구멍은 외곽이 수직 방향 혹은 좀 더 안쪽으로 파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런 잔량을 본다는 것도 위치나 정면에서 보이는 정도, 측면에서의 형태가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서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데서도 양을 찝었다가 툭 쳐서 구분해주면 좀 더 뚜렷해지겠죠. 여기에 제가 그냥 임의로 머리카락을 얹어놨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단계에서 더 꼼꼼하게 구분해 놓는 거죠. 머리카락이랑. 얘도 만약에 한쪽 귀부터 막 다 쎄 빠지게 완성한 다음에 반대편 한다 생각해봐요. 너무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대략적인 진도가 다 맞은 상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좀 여유가 있으면 금방금방 정리해요. 오래 걸리는 것처럼. 제 손동작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그냥 하나하나 여유를 가지고 끝내면 귀 한 짝 하는데 한 10분 안 걸릴 거예요. 10분 안에 귀 한 짝 완성하면 되나요? 입시생들은 밀도작으로 만들려면 붙이는 순간부터 타이머 쟀을 때 7분 안에 이 정도 나와야 돼요. 파이팅! 귀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귀에서 주인공은 측면이 아닙니다. 귀 하면 측면 떠오르잖아요. 측면 사진. 아니에요. 정면이 더 중요해요. 평가자 입장에서 정면을 먼저 보고 채점을 하겠죠. 중요성을 따지자면 정면 사진에서 보이는 귀의 모양을 더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잠깐 영상을 보고서 뭐 따라하는 거 연습하는 건 당연히 하면 좋고요. 그게 잘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면 안 되겠죠. 한 번 보고 잘하면 여러분한테도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형가들이 돈을 못 법니다. 겁나게 열심히 노력했을 때 이게 돼야지 진입장벽이란 것도 생기고 그래야지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일거리를 줄 수도 있고 너무 딴소리다. 아무튼 그냥 얻어진 건 없다.
제가 이 머리카락이나 뭐 귀나 이런 걸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겠습니까? 아직도 시간을 계속 써야 되고요. 이 얇은 영역인데도 헤라 움직이는 거 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굴러가게 정리해 주는 거. 이렇게 다 굴러가잖아요. 면기수가 많아지니까 이 얇은 구간 안에서도 볼륨감이 있고 부드러운 거죠. 4시간 안에 어떻게 저러고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헛손질을 줄이면 돼요. 선생님들이 3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완성하신 분들 있죠.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막 경박스럽게 촐싹거리면서 합니까? 아니에요. 엄청 여유롭고 천천히 부드럽게 하잖아요. 아, 손이 빠르다고 실기가 빨라지는 게 아니구나. 초반에 바쁘고, 그죠? 후반에 여유를 가집니다. 그 얘기는 애초에 초반에 고생해서 수정하는 양을 줄이는 사람이 빠른 거예요. 다른 강사쌤들이랑 제가 같이 실기를 하면 제가 마음 먹고 하면 초반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전 30분 안으로 머리카락 양까지 다 올라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더 빨라요. 왜냐? 다 틀리거든요. 전 빨리 틀리고 빨리 고치자 주의고, 정말 눈이 좋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한 번에 정확하게 해라. 뭐 개인의 스타일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는 그런 정석대로 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의 방식이 더 정답이 아닐까 싶긴 해요. 저는 큰 양을 빨리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양을 막 부랴부랴 확 붙이는 게 있거든요. 낭패 본 적이 많아요. 수습하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초반에 좀 더 볼 걸. 초반에 이걸 왜 못 잡았을까? 턱 밑에는 뭐 빛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뭐 학원에 바닥에서 빛 쏴주는 데 없죠?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이 간과할 수가 있는데, 교수님들은 키가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거의 150대인 교수님부터 키가 180대인 교수님들까지 굉장히 다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분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턱 밑에도 정리를 해야 되고 정수리까지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요즘 입시생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솔직히 하향 평준화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기준이 워낙에 다 깐깐해가지고 귀 뒤까지 묘사했어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턱 밑이랑 정수리까지 해라. 묘사까지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측면에서 양 맞고 정면에서 턱살 보이는 정도만 맞으면 얼추 다 맞아요. 턱 밑에 뭐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빵 뚫린 데만 없게끔 2분 정도만 딱 써주면 정리가 되니까 밑에서 보니까 괜히 내려왔네. 이게 더러운 게 많네요. 못 본 척 할게요. 못 본 척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눈 해야죠.